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이 현대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손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쥐고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다가 편의점에 들러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으로 야식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 케이팝 가수들의 영상을 보다 잠드는 생활을 한다면 아마 꿈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생활 곳곳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아마 이보다 더 확실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한국에 푹 빠져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이 없는 곳을 찾는 곳이 더 어렵다는 그 전설적인 나라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몽골이라는 국가에서 신이라 불렸던 이태준 선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인공은 또다시 몽골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몽골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한국으로 변모 중이기 때문인데요. 혹 여러분은 몽골이라는 국가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칭기스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이고 덕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그를 선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에 칭기스칸의 직계 후손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좀 길어질 예정이지만 꼭 다루고 싶은 분야라서 좀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1206년 부족 국가였던 몽골을 통일한 칭기스칸은 몽골 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1년 뒤 중국 서북쪽 탕구투족을 시작으로 금나라 서요를 함락시키더니 차차 호라즘을 넘어 아시아, 헝가리 등 유럽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인물은 칭기스칸이 아니라 그의 친손자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사남이자 몽골 제국 4대 대칸인 몽케 칸의 친동생입니다.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는 아담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지역과 재물, 영토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쿠빌라이 칸을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정복한 영토에 원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영토 크기가 칭기스칸보다 2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인물이라는 말이 허풍은 아니었던 겁니다. 동쪽으로 고려, 서쪽으로 헝가리와 러시아, 남쪽으로 인도, 북쪽으로 시베리아 남단까지 말발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정복해버렸죠. 그런데 쿠빌라이 칸과 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231년 처음 고려를 침공한 몽골은 30년간 8번이나 침략했는데 고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귀즈성 전투에 참가했던 한 노병은 내가 군대에 몸을 들여놓은 이래로 이처럼 심한 공격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했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려는 절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려의 멸망을 지켜볼 수 없다 생각한 태자는 항복을 결심하고는 몽골로 떠나게 되죠. 당시 몽골 제국은 몽케 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몽케 칸을 찾아가던 길에 몽케 칸이 급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항복하려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인데 이때 태자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차기 칸의 자리를 두고 쿠빌라이와 아리부쿠가 대립 중이었는데 태자의 선택은 쿠빌라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의 항복을 받자마자 고려는 예전에 당태종이 친히 정벌했어도 항복시키지 못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나라의 세자가 제 발로 걸어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기뻐했고 실제로 차기 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 10여 년 뒤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의 국호를 원나라로 고치고는 초대 황제 세조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얼마나 고려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몽골인하고만 혼인하도록 허락된 황금씨족인 친딸 제국대장공주를 고려 충렬왕에게 시집보내 사돈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몽골 제국은 원래 자국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육사라는 6가지 조건을 관철시켰는데 첫째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 하고, 둘째 호구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몽골군의 식량과 조부를 바치고, 넷째 몽골군 정복 활동에 군사를 지원해야 하며, 다섯째 다루가치를 주둔하게 하고, 여섯째 역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육사 중 고려에 제대로 관철된 것은 왕자를 인질로 보내는 것 정도에 불과했죠. 물론 고려가 힘이 있어 지켜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기에 당시 몽골 제국은 너무나 강력했고 만약 쿠빌라이가 고려를 멸망시키려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당시 중국에서 힘 좀 쓴다던 서하, 금나라, 남송 등이 줄줄이 멸망할 때 고려는 원나라와 사돈을 맺고 왕자를 보내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 정도 결과를 이끌어낸 게 오히려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걸어다니는 누군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 칭기스칸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몽골이 지금은 한국처럼 되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한때 한반도에서부터 중국 전역, 러시아, 폴란드,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까지 뻗었었던 몽골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이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몽골은 대표적인 내륙 국가입니다. 즉 바다가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바다를 이용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데, 몽골인들이 무엇인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반드시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철도 운송이나 자동차 운송, 항공 운송 등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항구에 도착한 물품을 받거나 또는 항구를 통해 수출하려고 해도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 땅을 거쳐야 하는, 쉽게 말하면 중국,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물품도 반입 반출할 수 없는 겁니다. 항공운송 역시 두 국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하늘길을 허락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의 몽골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허락이 없으면 고립무원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두 국가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륙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즉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어마어마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몽골에 투자하기를 주저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기에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한류를 넘어 거의 도시 자체가 아예 한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아니라 몽탄 신도시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죠. 한 국가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즐기는지를 보면 그 유행을 알 수 있는데, 현재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 번화가에 가면 일본 거리마다 한국 편의점 브랜드인 CU와 GS25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사진만 보면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그런데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의 면면도 몽골 식품이나 몽골 제품보다도 아예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등등 한국 제품이 훨씬 많은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제품들이 대부분 한글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심시간에는 편의점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다고 하죠. 현재 몽골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것은 몽골 시장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U로 3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울란바토르 1호점을 개업한 후 5년 만에 300점을 넘어섰는데, 한국의 유통기업이 해외에 300호점을 개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몽골에는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CU나 GS25 등 한국 편의점 브랜드들이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낸 것이죠. 편의점뿐 아니라 대형마트도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울란바토르에만 3호점을 열었는데 한 달 방문 고객이 150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울란바토르 전체 인구 160만 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울란바토르 시민 90% 이상이 이마트를 방문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 3,000명의 한국인을 위해 대형마트 3곳이 들어섰다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울란바토르를 다녀오면서 몽골을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는 한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네모각진 아파트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한국 건설사가 참여해 지은 아파트 단지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몽골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울란바토르를 가로지르는 톨강 인근 몽골 부촌에서는 대부분 한국식 아파트를 짓는 게 유행이라며 마치 한강에 보이는 강남 부촌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라고 하죠. 곧 인근 도시에는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거대한 영토 전체가 한국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수우바타르 광장에는 한국처럼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판매되는 음식들도 떡볶이, 어묵, 닭강정 등등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한국식 포장마차에서 어묵탕과 제육볶음 등 한국식 안주와 소주를 즐기는 현지인들도 붐빈다고 하니 여기가 도대체 한국인지 몽골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몽골 수도에서는 한국어 못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강하게 스며든 것일까요? 몽골이 다른 국가들과 조금 다른 이유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지금 현재도 충북 괴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힘든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당을 주고 일을 맡기십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인데, 왜냐면 몽골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한국에서 일주일 일하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고되더라도 한국에서 1년 일하고 돌아가면 몽골에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 시골까지 진출한 겁니다. 한국 농어촌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몽골 전체 인구 약 344만 명 중 10%에 해당하는 30만 명이 유학 또는 일자리 때문에 한국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한국 문화를 몽골에 가져간 것이죠. 특히 유학생의 경우 노동자들보다 한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 몽골에서 활발하게 창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문화를 소비해줄 고객들도 중요한데 몽골은 특히 한국 드라마 인기가 대단했던 곳입니다. 1990년 한몽 수교 이후 몽골 방송에서는 모래시계,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방영됐었는데 2008년 방영했던 아내의 유혹의 경우 동시 시청률 80%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썼습니다. 이후로도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는 높아졌고 영상미는 아름다워졌으며 스토리는 더 탄탄해졌으니 몽골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높아져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잠시 언급했던 몽골인들 중에는 외형적으로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한국어 달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인인지 몽골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몽골인들만 가진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몽골에 유독 한국어 달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